여러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날부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루 24시간, 오직 당신 혼자만 그 무거운 간병을 감당해야 한다면,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2025년 봄, 제주행 여객선 갑판에서 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78세. 그는 치매에 걸린 아내 박순자 명 75세를 바다에 떠나보낸 직후였습니다. CCTV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갑판 난간 앞에 선 남편.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차가운 바다로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언론은 그를 살인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진짜 살인자일까? 오늘 우리가 전할 이야기는 한 남자의 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민낯에 관한 것입니다. 김영수 씨와 박순자 씨는 1972년 서울의 한 작은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기계공이었고 그녀는 재봉사였습니다. 둘은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땀 흘려 일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김 씨 부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삶.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온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는 그런 평범한 삶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했습니다. 2019년 순자 씨가 73세 되던 해, 그녀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열쇠를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애가 언제 온다고 했지?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3시간 만에 집에 돌아온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자꾸 하얗게 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김 씨는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며 치매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그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 인격, 그리고 삶 자체를 서서히 지워나가는 잔혹한 질병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김 씨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마다 배회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일어나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엄마가 기다려. 순자 씨의 엄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녀는 소녀였습니다. 김 씨는 현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밤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 사고를 당할까봐 그는 거실 소파에서 앉은 채로 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 김 씨는 순자 씨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 밥 먹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직접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아내의 입에 넣어줘야 했습니다. 아, 입 벌려요. 하지만 순자 씨는 때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밥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1시간 넘게 씨름해야 겨우 한 끼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배변 문제였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화장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채워야 했지만 그녀는 기저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고 온 집안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김 씨는 74세의 노인이었지만 매일 70kg가 넘는 아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히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팔에는 근육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겨울, 순자 씨는 김 씨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나예요, 여보. 당신 남편. 거짓말. 내 남편은 젊은 사람이야. 순자 씨는 김 씨를 밀쳤습니다. 그를 때렸습니다. 김 씨의 얼굴에 할퀴 자국이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의 폭력은 흔한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감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맞으면서도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였으니까요. 밤마다 김 씨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내를 입원시킬 수 없을까요? 제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강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입원은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 이상입니다. 장기 입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월 450만 원. 김 씨의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와 치료비로 반 이상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는 공공요양원은 대기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최소 2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민간 요양원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김 씨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순자 씨는 요양등급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주 3회, 하루 3시간.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를 들어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는 받을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두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형수님이 엄마 모시는 거 싫어해요. 집에 모시고 오면 큰일 나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간병을 거부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떡과 과일을 사들고 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버티라고. 얼마나 더 버티라는 걸까요? 2024년 김 씨는 7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순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현기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병원에서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몸이 한계입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내와 함께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치매 가족 모임. 그곳에는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매 걸린 남편을 10년째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를 돌보다가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끔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치매 아내 살해 후 자살 시도, 치매 부모 방치 사망.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을지를. 2025년 4월 봄이었습니다. 김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퇴직금은 바닥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 하지만 집을 팔면 그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또 배회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요? 순자 씨는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이미 없다는 것을. 그녀의 몸은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떠났다는 것을.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제주행 여객선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2인실 객실. 그는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에. 순자 씨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김 씨는 그녀의 옷을 챙겼습니다. 그는 평소 순자 씨가 좋아하던 원피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김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엄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돈도 아빠 혼자 계속 돌볼 힘도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엄마한테도 나을 것 같았다. 용서해다오. 4월 15일, 김 씨와 순자 씨는 부산항에서 제주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객실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객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좋았던 날들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정말 예뻤어요. 결혼식 날 당신이 웨딩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들 키울 때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우리 평생 함께했잖아요. 이제 끝을 맺을 시간인 것 같아요. 밤 10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 김 씨는 순자 씨를 깨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파란색 원피스. 김 씨는 순자 씨를 부축해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판 난간 앞에서 김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CCTV는 그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함께 가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리고 그는 순자 씨를 난간 너머로 떠나보냈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소리. 김 씨는 난간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선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구조 신호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혐의. 법정에서 검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5년 동안 홀로 치매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신체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비극입니다. 김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걸 압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자식들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먼저 죽으면 아내는 누가 돌보나요? 그냥 방치되어 죽는 건가요? 차라리 제 손으로 편히 보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한민국은 들끓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요양원에 보내든 모든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치매 간병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 10년 돌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 대기만 3년째입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지만 현실은 가족 책임제입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는 약 110만 명,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공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 가족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간병살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국회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간병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남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한 개인이 모든 짐을 져야 했는가? 왜 국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가? 왜 가족을 사랑한 남편이 살인자가 되어야 했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붕괴입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일까요? 아니면 그를 절벽 끝으로 몰아간 우리 사회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치매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노인을 버리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함께 지켜내는 나라가 될 것인가. 김영수 씨의 눈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눈물입니다. 김영수 씨는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매일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순자 씨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치매 간병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치매 가족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예산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순위 논쟁 법안은 서랍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7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 투신했습니다. 전남에서는 80대 노인이 치매 걸린 남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김 씨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면회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면회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도 살기 바빴을 거야. 다만 이 나라가 변했으면 좋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노인이 짐이 되는 사회? 아니면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 가족이 무너지는 사회? 아니면 가족이 지원받는 사회? 사랑이 범죄가 되는 사회? 아니면 사랑이 보호받는 사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첫째, 인식의 변화.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간병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입니다. 노인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둘째, 제도의 변화. 공공요양시설 확대. 간병 휴가제 의무화. 간병 수당 현실화.
치매가족 심리 상담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확충, 셋째 개인의 실천,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기, 치매 조기 검진 받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 돌아보기, 관련 법안과 정책에 관심 갖기,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간병보험 제도를 통해 가족 간병인에게 월 최대 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본은 개호보험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덜란드는 치매 환자 전용 마을 호그베이크를 운영하며 환자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잔잔한 파도.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가 아내를 떠나보낸 그 바다. 박순자 씨의 시신은 사흘 후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입혀준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를 위해 그리고 김영수 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분향소에는 쪽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치매 환자 110만 명, 간병 가족 300만 명. 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 그의 절망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우리 부모이고 내일의 노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돌멩이가 되어 우리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변화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